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수경입니다. 승희입니다. 김도은입니다. 오늘은 수경화실 학생과 함께하는 비밀과외 시간입니다. 네, 김도은 학생이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다고 하십니다. 고민이 있다고 하셔서 어떤 고민인가요? 소묘는 그릴 때 막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네. 크로키는 그림 그릴 때 너무 어렵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네. 소묘를 할 때는 집중이 잘 되는데 크로키 할 때는 집중이 안 된다. 왜 그러냐? 네.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도훈님 크로키를 한번 네. 보시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화면에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요게 도훈님 크로키인데 누드 크로키잖아요. 네. 근데 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시간이 짧다는 게 압박감으로 다가오고 네. 그 시간 안에 표현을 최대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시간이 짧다고 더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 안에 내가 다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네. 크로키는 마음이 계속 급해지고 표현은 해야겠고 그러니까 시간은 부족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나요?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훈님 이런 고민. 선생님 크로키를 네. 또 좋아하시는 1인으로서 뭔가 잘 표현한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걸 표현하려고 했을지가 궁금해요. 잘 표현하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도훈님이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여기 유튜브에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도훈님 그림 잘 그리시는데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떤 게 구체적인 또 어떤 게 좀 더 잘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네. 네. 사실은 다 표현을 하고 싶긴 한 것 같아요. 네. 머리, 얼굴 다 표현하고 싶은데 음. 선이 뭉툭하게 나오는 것도 그리면서 고민이 되고 또 제 그림이 감각적인 느낌이 없어서 네. 얼마 많이 안 그려보신 분들도 감각적인 분들이 있는데 네. 나는 왜 없을까 하는 아. 그런 고민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뭔가 개성 있게 그렇게 하고 싶다. 네. 조금 더 선의 굵기 조절이라든지 강약 조절도 하면서 네. 그런 고민이네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렇죠. 시간이 모자라다. 네네. 이런 고민일까요? 네네. 그러면은 그 고민 되게 아주 아까는 되게 종합적인 고민이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그 문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각적으로 그리고 싶은데 뭔가 개성이 좀 없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약 조절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세 개 다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어떤 네. 문제인가요? 예전에 수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시간에 맞는 크로키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30초면 30초 만에 그릴 수 있는 게 있고 1분이면 1분 만에 그릴 수 있는 게 있고 3분이면 3분 만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3분이든 30초든 똑같이 전부 다 하려고 해서 맞아요. 시간도 없으시고 뭔가 강약도 안 나오고. 강약도 네. 안 나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감각적이기도 바라고. 네. 어렵다. 셋 다 안 되니까. 네.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씀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맞는 크로키가 있고 여러분 제가 교정 중이어서 발음이 좀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양해해 주시고 시간에 맞는 크로키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게 시간 안배를 해야 되고 그래야 그 시간 안에 맞는 크로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그릴 건지를 생각을 하고 그려야 돼요. 30초 크로키면은 30초 안에 내가 어디까지 그릴 수 있는지를 내가 가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 그릴 수 없어요. 30초 안에 어떻게 다 그립니까? 네. 네.
가늠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1분 크로키 막 이런 경우에도 가늠할 수 있어야 되고, 5분 크로키 경우에도 이제 그 시간에 맞게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시연을 통해서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첫 번째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감각적으로 그리고 싶은데 네. 되지 않았다. 네. 네. 그거는 사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떻게 느끼느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우님이 내가 그릴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해야지 되는 거예요, 화면에.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바라봤을 때 별 생각 없이 바라봤을 수 있어요. 그냥 예쁘다, 예쁘다. 멋지다, 네. 보기 좋다. 네. 이런 생각만 해요. 특별한 감정을 느껴본 적 없나요? 근데 저도 약간 참 멋있다. 저도 약간 좀 감흥이 없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분을 좀 찾는 편이에요. 저 모델님은 손이 진짜 예쁘다. 아,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그리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저는 항상 이제 수업 때 제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도우님도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만지듯이 그려라. 예, 만지듯이 그려라. 네네. 몸을 만지듯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인체를 되게 좋아해요. 인체를 되게 좋아하고 그 사람마다의 너무 인체 그 형태가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 인체 형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건지 추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말로 내 이야기로 이렇게 당신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되게 섣부르고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그림에서는 제가 되게 독단적으로 그걸 제가 정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저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 그래서 그 어떤 체형이나 이런 걸 보고 그 사람의 그런 느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그려지죠. 완전히 다르게 그려지죠. 해본 적이 없으시네. 그쵸. 저렇게 네. 물어보신다는 건. 완전히 다르게 그려집니다. 어. 그래서 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게 만지듯이 그려라 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뭐 인체 굴곡이라든지 뼈대라든지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짐으로써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굴곡이나 모양의 양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지듯이 그려라. 그리고 뭐 어떤 느낌으로 내가 만질 거냐 이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감각적인 나의 감각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인 그림을 또 한 방향의 하나의 방법의 감각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내 감정, 감흥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야 그림이 개성이 있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그려본 적은 없는데 네. 드로잉 워크숍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그 그림 그리는 시간이 끝나고 제 그림을 보면 그날 제 감정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단순하게는 피곤할 때 피곤한 느낌, 그리고 조금 화나는 일이 있었을 때 화나는 느낌이 들어가는 게 재미있어서 처음엔 좋아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모델분 그리는 대상에 좀 집중을 해보려는 시기가 두 번째로 왔죠. 네. 처음에는 그 그림을 그리는 나의 상태에 되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뭐 제가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림 그릴 때 나를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나의 모습이 좋다. 약간 만족감? 네. 그냥 잘 그리던 못 그리던 지금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 상황에 되게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때는 되게 좀 그림이 편안하게 나오고 또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되게 다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좀 잘 그릴 것도 내려놓고 못 그릴 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죠. 뭐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고 그냥 힘 다 쫙 빼고 네. 좀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되게 자연스러운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음. 힘 쫙 빼고 그리면 그림도 힘 조절이 없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좀 빼라는 건데 긴장도를 낮추라는 거지 힘을 아예 빼면 연필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릴렉스하라는 거죠. 네, 근데 도훈님 같은 경우 제가 좀 가르쳐 보니까 네. 자세가 조금 잘 안 나온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그리고 그게 자기의 어떤 약점이란 것도 좀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긴장도가 높아요. 드로잉 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의식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했어요. 어떠세요? 맞아요. 음. 원래 좀 예민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게 많이 하는 음. 스타일이라서 드로잉 워크샵 이런 크로키를 할 때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더 본인이 잘 그리는 그림, 좀 더 감각적인 그림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본인이 뭔가 내가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결과를 떠나서 대상에 좀 집중하거나 아니면 재료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에 집중해보거나 이런 세 가지 재료에 중에 하나. 집중하는 것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재료 있으세요? 저 연필 아니면 목탄 정도? 뭐 수채화나 유화는 안 써봐서 모르고 오일 파스텔이랑 목탄은 비슷한 느낌인데 목탄이 더 재밌고 근데 소묘할 때를 생각하면 연필이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소묘는 다른 거보다 시간 안배가 잘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끝까지 다 하고 끝내고 싶은데 네. 소묘 초반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를 잘 못하고 끝내는 일이 좀 있었어요. 네. 왜냐면 처음에 형태 잡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서 네. 그래서 그 시간 안배가 좀 고민이에요. 일단 형태 잡을 때 시간은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사실 조금씩 더 정확한 형태에 다가가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맞지만 사실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안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놨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명암을 넣으면서 형태를 고쳐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형태는 끝날 때까지 계속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태 잡고 명암 넣고 디테일하고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형태는 끝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할 때도 여기 형태 틀렸어요. 그러면 그때도 막 고치잖아요. 명암 다 넣고 있었는데도. 네. 그러니까 오히려 형태 잡는 시간을 조금 더 짧게 잡고 그리면서 고쳐나가는 식으로 조금 더 훈련을 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 단축에 훨씬 유리하죠.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 듣다 보니까 네. 크로키랑 소묘랑 같은 고민을 가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둘 다 좀 금방 넘기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됐을 때 넘기지를 못하고 딱 제 눈에 완벽할 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려면 좀 네. 도움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거를 그냥 지키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미련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되면 그 시간 안에 그걸 맞추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단계를 맞출 수 있고 그 시간 안에 자꾸 하는 그 훈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잖아요. 하지만 크로키에서는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정해진 시간 안에 그려야 되기 때문에. 소묘도 뭐 수업이 있으면 뭐 내 타임 안에 인물 하나를 완성한다 이러면 또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릴 때 내가 어디서부터 뭐 오늘 첫 타임에는 형태를 다 잡고 두 번째 타임에는 명암을 넣고 세 번째, 네 번째 타임에는 뭐 디테일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그럼 그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고 소면은 크로키 같은 경우에는 첫째 뭐 전체 이제 동세를 잡고 그 다음에 양감 잡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 처음에 전체 그 동세 네. 제스처라고 하죠. 제스처를 잡을 때는 10초나 15초 안에 끝내야 돼요.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맞는 거 같아. 그 안에 끝내야 30초 드로잉일 때 덩어리까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음. 처음에 잡은 동새가 틀렸다고 생각돼서 고칠 때가 좀 자주 있는데 네. 그렇게 낭비되는 시간도 사실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처음부터 정확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스처는 정확하게 잡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럼 틀려도 그냥 keep going. 그리면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 저도 초반에 그 제스처 잡는 거에 조금 오래 걸렸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제스처를 잡고 나서 디테일 들어가려고 하면 비례가 안 맞아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맞아요. 잡은 제스처가 음. 비례가 안 맞아. 그 위에 씌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스처 잡는 것만 되게 여러 번 했었는데 네. 그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비례에 맞게도 제스처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같고 그거는 조금 되게 빠른 제스처를 잡는 훈련을 통해서 조금 많이 고쳐지는 부분이고 근데 내가 잡은 거 토대 위에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는 순서가 항상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는 순서. 그러니까 인물 크로키도 제가 많이 시키고 하는데 인물 크로키 할 때도 순서가 되게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조금 이따가 또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면 좋긴 하겠는데 네. 얼굴 크로키 할 때도 얼굴에 되게 눈, 코, 입이 딱 있기 때문에 되게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쵸. 얼굴 크로키를 딱 할 때 특히 막 이제 그걸 집착을 하다 보면은 윤곽이 되게 이제 커지거나 약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아닌 형태.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살이 찌거나 대부분 살이 찌거나 그 이목구비가 모여 있거나 아니면은 뭐 측면인 경우에 기울기가 잘못되거나 뭐 턱이 막 앞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들어가거나 이런 게 많은데 그 시간 분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를 잡는 거, 전체의 그 어떤 그 방향성, 얼굴의 방향성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크로키 할 때는 제스처.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굴 크로키하고 인체 크로키를 시연을 하면서 알려드릴 건데 네. 도원님이 한번 해보고 제가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